총정리. 이제 5번째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는 육생양, 두 번째는 정신양, 세 번째는 인생양, 네 번째는 활동의 주체, 5번째는 운용의 주체. 선천시대와 후천시대를 설명해야 하는데, 선천시대는 운용의 주체가 활동의 주체를 위해 살아온 것이라고 한다면, 후천시대는 활동의 주체가 활동의 주체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런 것인가? 내가 활동의 주체에 대해 설명했을 적에 나름 다 나왔단 얘기인데, 여기서 다시 활동의 주체를 얘기를 한다면, 활동의 주체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게 운용의 주체라고 그랬어요. 본래 음양은 분별 없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하나로 되어 있던 이 태역의 우주가 천지창조를 일어나서 태극이 일어난 것이지. 그래서 혼돈의 시대가 됐지. 왜 혼돈의 시대가 찾아왔느냐? 음양에 대한 분별을 일으키기 위한 것에 있어요. 카오스. 그러면 대우주적으로서도 카오스가 있는데 인간으로서도 카오스가 없을까? 인간의 삶도 카오스가 있어. 어린 육생 시절 부모의 태아에서 막 태어났을 때 아기는 물론 성별의 감정이 이루어졌겠지만 그 시기를 카오스라 할 수 있었어요. 3살 넘어 7살 되기까지는 자기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그 힘이 그 무엇도 없었어. 순수 부모, 그것도 어머니에 의해 자라나야 하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분별을 없는 대혼동 상태의 카오스죠. 이 카오스를 잠재우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밖에 없습니다. 부모 중에서도 운용의 주체 어머니의 기운, 어머니의 품속에서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들어가며 두 젖줄기에 젖을 빠지면서 나의 육신의 육을 키워내는 것이죠. 아기들이 엄마의 품속에 안길 때 제일 편해하고 또 잠을 잘 드는 이유가 심장의 고동소리 때문입니다. 이 심장의 고동소리는 천의 기운의 고동소리와 다르질 않아요. 심장의 고동소리를 지기삼라만상에 울려 퍼지게 하기 위해 카오스적인 대혼돈의 시대가 자리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삼라만상은 안정이 되어 있죠. 천의 기운은 운용의 주체로서 심장의 고동소리라면 심장의 고동소리를 갖고 활동해야 하는 게 활동의 주체라는 것이에요. 3살 넘어 7살까지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의 손에 의해 크고 자라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살 넘으면서부터는 분별도 서고 지식적인 차원의 외우기도 하는 거고 나름의 언어적인 소통이 가능하죠. 점점 카오스가 안정적인 상태로 들어가는 게 바로 태어나서 세살을 통해 7살까지의 그 시절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운용의 주체 차원의 삶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삼라만상이 안정이 되어 있어. 되어 있는 만큼의 밝은 우주는 암흑우주가 감싸져 있단 말이야. 이 밝은 우주의 끝은 어디냐? 암흑우주예요. 보이지 않는. 그래, 보이지 않는 암흑우주라 때로는 없다라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경계선은 있습니다. 빗물질 차원이 시작되는 그곳. 그러면 인간의 눈으로서 그곳을 볼 수 있느냐?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면 활동의 주체인 것이고 이 활동의 주체는 삼라만상을 벗어나질 못해. 인간의 눈으로서는
삼라만상의 것 아무 구조를 못 봅니다. 인육을 벗었을 때만이 시작되는 게 빈물질 차원 3천, 내천, 세계의 저승이라. 그렇다고 인기가 인육을 벗고 저승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천의 기운 천기로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갑니다. 단 삼라만상 끝까지 갈 수는 없는 것이죠. 거기서 천의 에너지가 어떻게 생겨 있는지는 볼 수 있습니다. 네, 운용의 주체와 활동의 주체로서의 음향적 분별의 차원을 일으키는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결국 이 삼라만상은 발곤오지로서 활동의 주체를 위한 공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이 공간이 자리해야만 했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태역은 천의 기운으로서 분리되기 이전입니다. 그러면 천의 기운 태역의 우주에서 왜 지기가 분리되어야만 했었는가? 이것을 얘기를 한다면 신화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무거운 기운은 밑으로, 가벼운 기운은 위로 올라가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게 만유인력이라고 그러지만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도 하대요. 그러면은 우리의 삼라만상의 우주는 무중력 상태인데 그게 가능하냐고. 삼라만상 공간에서만 그렇지 천지, 태역의 우주에서 분리는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만유인력이라는 것이고,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의 모든 법칙은 무거운 건 하늘에서 위로 떨어진다. 이게 천기라는 얘기죠. 왜 떨어지냐? 무겁고 탁하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떨어지는 것은 다시 씨를 만들어 다시 육의 생명체를 만들어내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만큼의 인육을 건사하는 건데, 그러면 인육을 왜 건사시키느냐? 만물을 통해서. 이 지기는 탁해진 나의 기운을 막히기 위한 곳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탁해진 나의 기운을 막히고자 하기 때문에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만이 직접적인 행위로 나의 탁해진 업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인기로서 신으로서 그 뒤에서 밀어주는 요 대신들은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의 업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안 줘요. 네가 밀어주는 자손이 크게 행의 공적을 쌓였을 때 그때서나 돌아가요. 운용의 주체는. 그래서 간접적으로 나의 업을 사는 것이죠. 인간의 사회적인 구조가 바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운용의 주체는 하나요, 활동의 주체는 다수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회사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모든 교육도 그렇고 모든 잔체도 그래요. 리더자가 있잖아. 이 리더자가 얼마만큼 인간의 삶을 리더에 나가느냐에 따라 갖고 삶의 차원은 달리 나타나는 것이니까. 자, 그렇다고 본다면 활동의 주체가 왜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만이 나의 업을 다 사할까? 인의 기운으로서 너의 업을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육생 넘어 인생이다. 육을 쓴 다음에 또 나의 육을 건사하기에 모든 물질은 입으로 먹고 육을 건사시키고, 또 입으로 먹는 육을 건사시키기 위해 생각은 내가 아는 지식의 차원이라 육생을 통해 갖고 육생량을 만들어 육생물질 문명을 일으켰어요. 모두 육을 위한 것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사적인 질량이라 정의 질량은 보이지 않는 나란 말이에요. 내가 이 인욕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너의 부족한 걸 채워주는 내가 됐을 때 나는 나의 업을 사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게 정의 질량이는 것입니다. 정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사는 보이는 것이라. 그래서 사는 너희의 육신을 뜻하는 것이고
정은 보이지 않는 너의 기운을 가하는 것이라. 네 육신을 아프게 하는 것도 사의 기운 때문인 것이고, 네 가정을 어렵게 만든 것도 사의 기운 때문인 것이며, 네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것도 사의 기운 때문이야. 왜? 정의 기운이 정으로서 바른 행위를 다했다면 너의 보이는 사의 기운을 어렵게 만들지는 않아.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너의 사의 기운을 어렵게 만드는 그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탁해진 기운들이 네 몸에 빙이 된다거나 네 조상줄에 있다거나 하는 일련의 상황들이 빚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귀신이 붙었다 해서 천도하는 것이고, 어떤 종파에 가면 그 악마에 물러나라, 악기에 물러나고 막 귀신 물러치기 위한 것도 많이 있고, 어디에 가면 그 귀신을 떼어놓기 위한 천도만 한다는 것인데, 과연 이들을 떼어놓고 가두어만 논다고 해서 네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만.